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일출판사 전기산업기사 3과목 전기기기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MC빈과 함께하는 3과목 전기기기 41번부터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1번을 먼저 보시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주어졌고요. 주자속의 최대치를 파이엠, 극수를 P, 병렬의 수를 A, 도체수를 Z, 그 다음에 회전수, 그죠? 속도라고 했지만 이제 단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N, RPM 줬고, 속도 기전력에 시료값을 물어봤는데, 공식을 물어봤네요. 그죠? 우리 속도 기전력의 시료값,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속도 기전력의 시료값의 기본식이 하나 있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그리고 나서 우리 직류 발전기의 기전력 공식과 똑같습니다. A분의 B자파이. 이때 이제 최대 자속이 되겠고요. 60분의 N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각도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 세타만 하나 딱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시료값이기 때문에 여기 최대 자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루트 2로 나눈 값이 우리 바로 시료값의 기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식이 세타 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만 생략 딱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찾으면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들어갑니다. 42번은 변압기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특성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에서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있죠.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비 조건이 이제 잘 나오지만, 변압기의 절연유를 유입 변압기에 이제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도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이 아닌 걸 물어보죠. 그래서 냉각, 절연, 열방산 요게 이제 주 목적이 되겠고, 아닌 것을 물어보면 이제 효율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입 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보기에 딱 보시고 효율이 있다. 그럼 그걸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절연유의 구비 조건은 4가지 정도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4가지만 아시면 뭐 문제풀이 하는데 전혀 뭐 지장이 없죠. 첫 번째가 누구냐면 절연 내력이 커야 되겠죠. 절연 내력이 클 것. 그렇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맷집이야, 맷집. 한 대 때려가지고 뻗었어. 그러면 얘는 절연이 약한 거죠. 그죠? 내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약한 겁니다. 절연 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한 대 맞아도 끄떡없고, 2대 맞아도 끄떡없고, 뭐 100방 맞아도 끄떡 없는 거. 이걸 우린 절연 내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연 내력,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비 시간에 뭐 얘기했죠? 전압을 걸어가지고, 그죠? 변압기나 우리 전동기에 전압을 걸어가지고 얘가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잘 나오죠. 그래서 전로와 대지 사이에 연속 10분간 전압을 가해가지고 그 얼마만큼의 전압에 견딜 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누구냐면 액체의 끈끈한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점도가 낮을 것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높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냉각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열이 더 많은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절연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점도가 낮을수록 좋겠다. 액체의 끈끈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그 자전거의 체인이 녹슬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기름칠하면 되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높아지면요, 고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굳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원활하게 변압기가 운전할 수가 없어요. 냉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화점이 있죠. 불이 붙는 점이 되겠는데 이 인화점은 높아야 돼요. 인화점이 높을 것.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름에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높은 열에 대해서도 견딜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로 가면 뭐예요? 어느 점이 있겠지? 그래서 온도점이죠. 온도점이 낮아야 되겠죠. 낮은 온도에서도 얘는 견딜 수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과 겨울만 잘 버텨내면 뭐 봄하고 가을은 그냥 가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르신들이 언제 많이 돌아가십니까? 그죠? 추울 때하고 아주 더울 때 그때만 잘 이겨내시면 뭐 봄, 가을은 뭐 그냥 가는 거죠. 하여튼 뭐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조금
그쵸? 세상을 이제 달리하시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이거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계절을 우리가 버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순서대로 암기를 하신 다음에 봐봐요. 얘 클 것, 낮을 것, 높을 것, 낮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EXID 노래 중에 위아래 위아래가 있어. 그래서 위아래 위아래 순서대로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암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찾으시면 잘못된 게 누구예요? 점도가 4번이면 클 것 있죠? 그래서 요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전기기에 있어서 히스테리시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히스테리시손을 pH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규소를 집어넣죠, 규소. 그래서 철심에다가 규소를 한 4% 정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 규소 강판을 사용한다 라고 합니다. 이 함유량도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히스테리시손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규소 강판을 사용하면 히스테리시손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우리 철손에서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철손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히스테리시손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와류손이 있죠. 그 와류손은 에디 커런트 로스라고 해가지고 소용돌이치다라는 손실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층철심을 하죠. 철심을 얇게 쪼개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절연지 같은 걸 집어넣고 그 와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성층철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께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0.35에서 0.5mm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4번 들어갈게요. 44번. 1차 측 권수가 1500이고요. 한번 적어볼까요? N1이 되겠습니다. 1500 권수 감았고요. 그 다음에 뭐 줬냐면 저항을 줬어요. 2차 저항 16옴. 그죠? 16옴 줬고. 그 다음에 1차로 환산했을 때 저항값 썼어요. R1이 되겠죠? 8kΩ 줬네요. 8kΩ. 그리고 나서 뭐 물어봤냐면 2차 권수 물어봤죠. N2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우리 권수비 공식을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죠? N2분의 N1은 저항비가 나왔으니까 저항은 우리 루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R2분의 R1이 들어갑니다. 우리 리액턴스 저항 임피던스는 다 무조건 루트가 들어가는 거야. 뭐 유도하면 되는데 우리 이제 결론,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결론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요거에서 우리 권수비 구할 수 있죠. 자, 루트 R2가 얼마예요? 16이죠. R1이 8kg이니까 곱하기 10에 3승을 잡아주시면 돼요. 요거 누른값이 얼마 나오냐면 제가 눌러보니까 10루트 5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은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10루트 5.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N2를 물어봤으니까 이항을 하면 되죠. N2는 A분의 N1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A가 얼마냐면 아까 위에서 구한 10루트 5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N1은 여기 1500 있죠. 요거를 넣고 계산기 눌러주시면 돼요. 67에 나오죠. 67에. 자, 그래서 이 정답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네요. 3번.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들어갑니다. 동기발전기 회전계좌형의 특징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우리 회전계좌형을 왜 쓰는 거죠? 회전전기자형에 비해서 뭐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그 다음에 직류전압을 여자기로서 이제 직류전압을 가해주니까 손실도 적고, 뭐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 자체는 이제 Y결선이기 때문에 결선 자체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인출선도 많고, 뭐 그 다음에 또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그 전기자 쪽에는 교류에 고전압이 발생하는데 계좌 쪽엔 직류 250V 정도의 전압을 가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전성에도 좋고 손실도 작고 결선 자체도 간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전계장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계장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철심에다 이제 코일을 감았는데 철 성분이 많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튼튼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4번에 기계적으로 튼튼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요거를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6번 들어갑니다.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하는 기 물어봤는데 우리 누구의 인버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냐면 인버터는요,
인직교 해가지고 하나 외우시면 돼요. 인직교. 인버터는 뭐야?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거다. 이렇게. 인직교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컨버터는 뭐예요? 컨버터는 반대예요, 반대.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변환하는 거죠, 컨버터는. 그래서 어떤 새끼 보면은 인직교, 헌교직 해가지고 외우는 놈이 있는데, 걔는 상태가 안 좋죠. 왜? 인직교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얘는 반대니까. 헌교직, 발음하기도 힘들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인직교 하나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오작교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비슷하잖아. 인이 오. 그 다음에 지게 작. 그죠? 오작교. 이렇게 뭐 암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금 편하신 대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답은 2번이었고요. 거기 보시면은 초퍼는 뭐 하는 거예요? 직류전압을 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 컨버터는 AC를 AC로 변환을 시키는 거고요. 주파수 변환기라고도 합니다. 회전변류기는 이제 그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을 알아보죠. 47번. 이쪽에서 해볼까요? 보이시다? 예, 그쵸. 47번.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했을 때 회전 방향 물어봤는데, 이거 답은 일단 1번이고요. 변하지 않죠. 왜 변하지 않냐면, 분권 전동기를 제가 하나 그려드릴게. 여기에 계좌원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자. 그죠? 그래서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분권입니다. 이게 직렬로 연결되면 직권 전동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전압을 가했다. 그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 점에서 전류가 여기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려가는 방향.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는 방향. 요거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았을 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한 거를 다시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I 다시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는 누가 들어와? IA에 다시가 들어오는 거야. 여기 누가 들어와요? IF 다시가 들어오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이제 IF고 여기에 흘러 들어온 전류는 IA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했는데 지금 전류, 전기자 전류도 반대 방향이 되고 계자 전류도 지금 반대 방향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극성이 절대 회전 방향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둘 중에 한 새끼만 방향을 반대로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 토크 T라는 놈은요 K 파이에 IA라는 식이 있어. 그럼 요 K는 상수잖아요. 그럼 요 파이가 누구냐면 계자 전류 IF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항상 우리는 계자 전류 흐르면 자속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암페어 오른나서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보시면 IA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했더니 반대가 됐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계자 전류도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죠. 그럼 마이너니까 얘가 플러스가 돼버려. 그러니까 역토크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회전 방향이 변하려면 근데 지금 역토크가 발생할 수가 없죠. 왜? 여기가 방향이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얘가 역토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T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래야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압의 극성만 반대로 하더라도요. 회전 방향 절대 안 변해. 얘가 마이너니까 얘가 플러스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게 역토크가 발생해서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려면 마이너스 T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T. 그럼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 둘 중에 한 새끼만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뭐 직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답이 1번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48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직류 분권 전동기의 도체수가 100이고요. 중권을 줬네요. 극수가 4개, 그 다음에 자속수는 극당 0.628 웨버, 보화를 걸어 전기자에 5A 흐르고 있대요. 토크 물어봤죠. 여러분들 그 직류 전동기의 토크식 중에 뭐가 있냐면 무조건 중권과 파권이 나오면 이 식을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2파이 1분의 피자 파이의 IA가 되겠습니다. 물론 얘의 단위는 뉴턴 메타고요. 만약에 출제자가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보면 항상 9.8로만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뭘 줬냐면 중권이라고 했잖아요.
중권은 A하고 P가 병렬의로서하고 극수가 무조건 같아.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약분시켜 놓고 나머지만 대입해서 풀면 끝납니다. 자, 2파이 분의 Z가 정도체수죠. 그래서 10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곱하기 자수 파이가 얼마냐면 극당자수 0.628웨버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IA 전기자전류 얼마야? 5A. 요거 누르면 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 대략 50Nm 하고 나옵니다. 그죠? 만약에 킬로그램타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다 무조건 9.8만 나눠주면 게임 끝난다 라는 거죠. 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고. 자, 49번 갑니다. 자, 49번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이거 뭐 단골 손님이 되겠죠. 단골 손님.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에 필요하지 않는 거.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한번 5가지가 있는데 작성해 볼게요.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자, 항상 얘기합니다. 병렬운전 조건이 나오면 아닌 거 물어봤을 때 무조건 누가 답이야? 용량, 출력. 얘가 무조건 답이에요. 무조건 답. 보기를 딱 봤는데 용량, 출력 보인다? 무조건 찍으세요. 무조건 답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크기가 같을 것. 요게 첫 번째. 우리 크기가 같지 않으면 무슨 전류를 내요? 무효순환 전류가 그러죠. 그러니까 발전기의 코일 성분을 타고 순환 전류가 도니까 우리 코일은 다 무효불이잖아. 그래서 무효순환 전류, 무효횡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죠. 우리 위상이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해요? 바로 우리 유효 전류가 발생합니다. 유효순환 전류. 그걸 우리가 뭐 유효횡류, 동기화 전류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 기전력의 위상, 주파수가 같아야죠. 주파수. 위상에 이어서 주파수가 같은 거. 우리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죠? 난조가 발생합니다. 동기 속도를 이탈해버리죠. 그래서 두 발전기 사이에 진폭에 의한 차가 발생하면서 동기 속도를 이탈합니다. 그걸 난조라고 하죠. 그래서 난조가 발생했을 때 방지하는 게 누구냐? 제동원선까지 여러분들이 잡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 파형이 같아야 돼. 역시 파형이 같지 않아도 고주파 순환 전류가 발생이 됩니다. 다섯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되죠. 이 상회전 방향은 이제 항상 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상에서는 얘가 존재할 수 없고요. 항상 이제 상회전이라는 건 A상과 B상과 C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 이렇게 회전 방향이 첫 번째 발전기와 두 번째 발전기가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상간 단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외우는 방법 이렇게 외우시면 돼. 키, 위, 주, 고, 파. 그죠? 키, 위, 주, 고, 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동기 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회차별로 매년 뭐 한 번 이상 무조건 나오지 않나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주고 바로 껴가지고 선생님 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고가 방향이야. 그래서 키, 위, 주, 고, 파 고는 방향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에 주파수 있죠? 2번에 위상 있죠? 4번에 크기 있죠? 근데 3번 보시면 상회전 방향 뭐 있는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안 돼요. 뭐 변이가 있고 임피던스 있죠? 이건 변압기야. 자, 그래서 요거 틀린 거는 필요하지 않는 건 49번에 다음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 세 번째 있는 조건은요.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갈게요. 50번 갑니다. 직육의 손실 중 기계손해에 해당되는 거로 왔는데 우리 손실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일단 뭐가 있어? 고정손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무부하손이라고 불러요. 무부하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가변손이 있어요. 변하는 손실이죠. 누구에 의해서? 부하전류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부하손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두 가지로 이렇게 쪼개지죠. 그래서 고정손의 대표적인 손실이 누구냐면 철손이죠.
이거를 우리 PI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쪼개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테리시손하고 와류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히스테리시손을 감소시켜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교소간파를 사용한다고 했죠. 함유량은 4%. 와류손을 감소시켜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 성층 철심하면 돼요. 두께는 0.35에서 0.5mm.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기계손이 있죠. 요 PM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메커니컬 로스라고 하죠. 메커니컬. 그래서 약자를 따가지고 PM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풍손이에요. 풍손. 원래 여러 가지 손실이 있는데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건 과거 예전부터 기계손에 해당되는 건 이 새끼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답이죠. 기계손에 속하는 거 풍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가변손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동손이야. 얘가 대표적인 손실이죠. 카포로스라고 해가지고 PC라고 합니다. 크기는 얼마냐? I제곱의 R.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누구냐면 표유부하손이죠. 표유부하손. 뭐 권선 이외 부분의 누설 자속에 의한 손실을 바로 표유부하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손하고요. 동손이 이제 각각의 대표하는 손실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전체 손실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고정손과 가변손을 더해도 전체 손실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고 51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51 동기계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거. 얘도 뭐 단골 손님이에요. 동기계에서 사용하는 권선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단절권하고 분포권이 있습니다. 그럼 단절권과 분포권을 왜 쓰느냐? 우리 교류는 항상 뭐가 존재하는 겁니까? 고조파가 존재하는 거죠. 그 고조파를 갖다 제거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조파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시키는 게 권선법 누구냐? 단절권과 분포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기계에 사용되지 않는 권선법이 누구냐? 바로 전절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집중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잖아. 그럼 전에 살던 집은 가 안 가? 안 가잖아. 그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건 누구야? 전집 하고 외쳐주시면 한 문제 주워 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집 나와 있는 거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절권은 전절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얘는 고조파 제거가 안 돼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분포권에 집중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분포권은 고조파 제거가 되는데 얘는 안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 둘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52번 들어갑니다. 자, 52번 문제는 변류기의 수리 점검 시 변류기 2차측 절연보호를 위해 조치하는 거. 무조건 2차측 어떻게 해야 돼? 단락시켜야 돼. 왜 그러냐면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우리 CT라는 거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5A로 다운시켜가지고 CT의 전격이 5A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류를 2차 소전류로 변성시켜서 계기나 계전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게 목적으로 쓰는 게 CT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PT가 없잖아 지금. 전압을 변성해주는. 그래서 CT는 전류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전압이 문제예요. 그럼 전압이 2차에 유기가 된단 말이야. 개방이 되면 1차에 계속해서 자속이 들어오니까 2차의 세균 자속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하죠. 그 전압이 2차로 다 넘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하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CT 2차 측을 단락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회로 시간에 선형회로망에서 뭘 배워요? 전압원 단락시키면 전압 0, 전류원 개방시키면 전류 0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CT 2차 측을 단락시키면 전압을 0으로 만들어서 보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CT는 2차 측 무조건 개방입니다. 그럼 PT는요? 2차 측 무조건 개방이야. 왜? 전류가 문제되거든, 걔는. 전압을 변성시켜줬으니까. 그래서 전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PT 2차 측을 개방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2번에 4번이었고요. 그다음 53번 들어갑니다. 전기기계에 있어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한 방법. 아까 했잖아요. 우리 여기 있네. 우리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바로 성층 철심한다고 그랬죠? 성층 철심. 철심을 얇게 쪼개가지고요. 차곡차곡 쌓은 거야. 그걸 성층 철심이라고 합니다. 두께는 0.35에서 0.5mm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 있어요? 4번에 있죠. 그죠? 규소광판을 성층하여 사용한다. 자, 54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54번 문제는 동기전동계 위상특성 곡선, V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우리 위상특성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역류를 갖다가 전력 계통을 갖다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역류를 1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1이에요. 1.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전기자 전류고요. 여기를 갖다 우리 계자 전류라고 하는데 계자 전류가 만약에 감소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역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역률이 뒤질 때 역률이 해가지고 우리 지역률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리액터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이때는 역률이 앞서는 거잖아. 그래서 진역률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콘덴서로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V자가 나오죠. 왜 V자가 나오는지는 이제 제가 수식을 가지고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제가 요 문제는 따로 나왔을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그림이 왜 V자가 되는지는 물어보질 않아요, 솔직히. 자, 여기 조건이 있어요. 위상특성 곡선이라는 건 누구와 누구의 관계곡선입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 그래서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의 관계곡선인데 조건이 있어요. 공급 전압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그 다음에 부하가 일정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계통에 따른 뭐 역률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하면 역률을 항상 1로 운전할 수 있겠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통이 만약에 엘바가 많이 걸려가지고 역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콘덴서를 투입하는 거고요. 뭐 콘덴서 C가 많이 선과 대지 사이에 정전력 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콘덴서에서 전하가 축적이 되는데 막 넘쳐 흐르는 거지. 그걸 우리 전력에서는 페넌티 현상이라고 하고요. 기계에서는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또 얘기해. 그 주 원인이 C예요, C.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리액터를 투입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켜주면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역률을 항상 1로 운전할 수 있는 거를 동기조상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만 봐도 여러분들 문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시각망 예상 답을 알려드릴게요. 4번이 답인데 읽어봅니다. 공급전압, 그 다음에 부하가 일정 한 상태에서 계자 전류에 대한 계자 전류 변화에 대한 전기자 전류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것만 알아도 보기를 좀 제낄 수가 있어요.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관계 곡선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은 전압과 출력과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역률을 조정해 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55번은 이쪽으로 갈게요. 자, 55번 갑니다. 정류 방식 중에서 맥동률이 가장 작은 회로 물어봤는데 저항부하를 사용했을 경우라고 했고요. 우리 맥동률이라는 게 뭐냐면 리플 벡터라고 하죠. 맥동률. 리플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요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직류분의 전압 분의 누가 들어가냐면 교류분의 전압이 들어가죠. 교류분의 전압.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것도 물어봐요. 직류분의 전압. 그럼 직류분의 전압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두 개 곱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교류분의 전압 물어봐요. 교류분의 전압. 요거 물어봅니다. 자, 교류분의 전압.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두 개 곱하면 돼. 그래서 맥동률 리플 벡터에다가 직류분의 전압을 곱해주면 돼. 요것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구구단이야. 두 개 곱하면 보기에 답이 있어요. 네. 요것도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이 맥동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직류분의 전압이 100V야. 근데 맥동률이 10%래. 그럼 0.1이죠, 10%면.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교류분의 전압이 얼마 나오냐면 10V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0V인데 맥동률이 50%로 해봐. 그럼 0.5죠. 그럼 얘는 50V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꿨어요. 근데 직류분의 전압 100V 안에 10V가 교류분의 전압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새끼 몇 볼트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전체 100V 안에 50V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절반이. 그러니까 이 맥동률은 당연히 어때요? 작을수록 좋은 거야. 작을수록. 무조건. 작을수록 직류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교류분의 전압이 적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맥동률을 좀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단상 반파할 때 문자로 좀 쓸게요. 단상 반파할 때는 맥동률이 몇 프로냐? 121%야.
그럼 얘는 교류를 진위로 시켰다고 볼 수가 없죠. 이게 100% 넘어가니까. 그래서 얘는 안 나옵니다. 반상 전파. 얘가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48%. 그 다음에 삼상 반파가 있죠. 상수가 늘어날수록요 무조건 맥동률은 작아지는 거야. 예, 돈을 들였잖아. 17%. 그 다음에 삼상 전파가 있어요. 요게 바로 얘가 몇 프로 나오냐면 4% 나와. 4%. 그러니까 맥동률이 가장 작은 게 요 새끼예요. 요 삼상 전파를요 우리가 뭐라고 다니면 육상 반파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야. 육상 반파.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맥동률이 가장 작은 회로 삼상 전파의 요거 4%짜리 정답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맥동 주파수라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얘가 F고 얘가 EF. 무조건 2배예요. 전파는 반파의 2배야. 그 다음에 얘는 3F. 그 다음에 얘는 몇 F일 것 같아? 6F. 왜냐면 삼상 전파가 육상 반파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요 맥동 주파수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56번 갈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56번은요, 동기전동기에서 제동건선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제동건선은 아까 잠깐 얘기해드렸어. 동기발전기나 동기전동기에서 이 제동건선을 설치하는데, 이 설치 효과가 있죠? 효과 4가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난조방지예요. 난조방지. 아까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이제 동기 속도를 이탈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속도를 일정하게 잡아주는 걸 제동건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조방지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전동기 입장인데 기동 토크 발생을 시켜요. 기동 토크 발생. 우리 동기전동기는 이제 그 기동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동건선을 설치해서 기동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 전류의 파형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불평형이 됐을 때 이상전압이 발생하는데 그 이상전압을 방지시킬 수 있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제동건선 설치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전기자 반작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다음에 제 4번에 보시면 속도 요동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난조죠. 그렇죠? 제동건선을 설치해서 그 동기속도 이탈하는 걸 갖다가 다시 원위치로 동기속도로 잡아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난 요새 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상에 자꾸 제동이 걸리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안 됐다고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래서 난 전기를 공부하는데 이상해 자꾸 제동이 걸리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7번 들어갑니다. 삼상건선용 유도전동기 2차 회로에 저항을 삽입하는 목적이 아닌 거. 자, 우리 여기 이제 비례추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유도전동기에 보면 비례추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비례추위라는 게 누구냐 말 그대로 좀 쉽게 얘기해드리면 슬립과 2차 저항이 비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의 합성 저항이 2배 증가하잖아. 그럼 슬립도 2배 증가해. 슬립도 2배. 그래서 이제 기동전류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회전수를 줄여서 기동시의 토크를 증가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 비례추위는 항상 어느 전동기에서 적용되냐 그러면 삼상 우리 권선형 무조건 권선형. 회전자의 코일이 감겨 있으면 권선형이고요. 회전자의 코일이 감겨 있지 않으면 농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코일이 감겨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존재하는 거야? 코일의 저항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2차 측의 회전자의 코일 내부에 저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R2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보시다가 뭐 2차 저항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권선형이야. 농형에서 2차 저항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회전자의 코일에 감겨있지 않으니까. 2차 측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삼상 권선형 비례추이고 이 비례추이는 건 슬립과 2차 저항의 관계다. 그래서 2차 저항이 만약에 2배 증가하잖아요. 그럼 슬립도 비례해서 2배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때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 최대 토크는요. 항상 일정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절대 안 변해. 무조건 일정이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차 회로에 정을 삽입하는 목적이 아닌 거. 속도는 줄지만
이건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최대 토크를 크게 아닙니다. 최대 토크는 안 변한다니까. 무조건 일정이야. 그래서 요거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우리 슬립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속도가 변하면서 속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나중에 유도전동계 회전수 속도 제어법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세요. 2차 저항 2배 증가하면 슬립 2배.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2차 저항이 2배 증가했을 때 최대 토크가 몇 배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2배가 있을 거야. 그거 찍으면 절대 안 돼. 무조건 얘는 일정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8번 갑니다. 삼성 유도전동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거. 이 문제도요. 우리 산업기사 쪽에 상당히 예전부터 단골 손님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죠. 우리 여러분들 이거 원선도 작성 시.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도자잖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있어요. 제가 말로 해드릴게요. 말로. 솔직히 거기 보기에 다 있어. 첫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그 R값을 갖다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야. 그래서 직류전압을 인가해서 저항을 측정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부하 개방 시험이 있죠. 그건 뭐예요? 전동기의 부하가 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겠다는 얘기죠. 어떠한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변압기 가면 단락 시험인데 이거를 유도기에서는 구속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구속 시험. 우리 그 사람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가다 두지 않습니까? 그죠? 움직이지 못하게.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똑같은 얘기인데 회전자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구속시켜버리는 거야.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값을 구해서 그림상에다가 여러 가지 값을 표현해 놓고 그림상에서 끄집어내서 뭐 효율, 역률 뭐 이런 것들 원선도의 지름 이런 것들을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선도예요. 그래서 원선도를 그림을 작도할 때 필요한 시험이 3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아닌 게 누구냐? 아닌 게 이게 대표적으로요. 슬립 측정이에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의 대표적인 답 바로 얘죠. 요번 문제에도 이제 얘가 나온 거죠. 2번. 만약에 얘가 안 주어지면 여러분들 3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원선의 저항 측정 시험, 무부하 개방 시험, 그 다음에 구속 시험. 변압계선 그 구속 시험이 단락 시험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59번 갑니다. 자, 59번은 우리 직류기 파트의 문제네요. 다음은 직류발전기의 정류곡선이고요. 정류 말기의 정류의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우리 교류를, 자, 우리 정류 파트가 있는데, 우리 정류가 뭐 하는 거예요? AC를 DC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이제 주어져,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류주기 TC라고 하는 거야. 그때, 여기가 현재야. 그럼 왼쪽으로 가면 뭐예요? 시간이니까. 과거야, 과거. 근데 과거라고 안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초기 상태라고 불러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뭐야? 미래죠. 근데 미래라고 안 하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 말기 상태라고 불러. 자, 그럼 교류를 직류로 변환을 했을 때 파형의 종류가 대표적으로 4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와요. 직선이야, 직선. 두 번째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거 이제 사인파 모양이죠. 세 번째는 이런 모양, 네 번째 이런 모양. 여기 3번, 여기 4번. 번호는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명칭을 맞추셔야 돼. 1번이 누구냐면 딱 봐도 직선적이죠. 그래서 직선적인 정류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게 누구야? 1번 그림이 되겠지. 우리 직선으로 나와야 되잖아.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 2번이 정연파 정류. 그나마 얘가 상태가 양호하죠. 그래서 이 2개를 묶어서 이상적인 양호한 정류라고 불러요. 이상적인 양호한 정류 물어봤을 때 직선과 정연파 이 그림을 찾아주시면 돼요. 번호를 외우면 안 됩니다. 왜? 번호가 바뀌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부족 정류인데 얘가 언제 상태가 안 좋은 거냐면 봐봐요. 초기 상태에선 직선으로 가다가 말기 상태에서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말기에 불꽃 선나게 발생한 거야. 그래서 불꽃이 막 튀면서 파형이 일그러진 거죠. 그래서 얘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언제 상태가 안 좋아진 거야? 정류, 초기, 말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기. 그래서 말기 나오면 부족. 네 번째는 이 새끼 봐봐요. 처음부터 이렇게 비스하게 가잖아. 직선으로 안 가고 그죠? 벌써 찌그러진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과해 보이잖아. 그래서 얘를 과정류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그럼 얘는 상태가 언제 안 좋아? 정류, 초기.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초기 나오면 과정류.
말기 나오면 부적 종류, 이상적인 양호한 종류로 오면 직선과 정연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게임 끝납니다. 그럼 지금 말기 나왔으니까 누구예요? A, B, C, D로 줬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누구야? B죠, B.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60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여기서 해결합니다. 삼상 농영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 옳은 거 물어봤죠? 우리 농영과 권선영, 유도기에 농영과 권선영이 있는데 농영의 기동법이 누가 있냐면요. 첫 번째, 바로 직입기동이 있어요. 요거를 우린 전전압기동이라고도 합니다. 전전압 기동 방식. 얘는 이제 용량이 대략 5kW 이하 정도. 두 번째가 이제 누가 나오냐면 Y델타가 나오죠. 얘는 용량이 좀 커져요. 5에서 15kW 정도. 그래서 우리가 Y 기동을 하게 되면 델타에 비해서 기동 전류가 얼마로 줄어요? 3분의 1배로 줄죠. 그래서 기동 전류가 크면 모터의 권선이 타버려. 그래서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Y로 기동한다는 거죠. 우리 Y는 델타에 비해서 전류가 3분의 1배 되죠. 임피던스 3분의 1배지만. 그래서 실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Y는 흩어진 거야. 세 마리가. 델타 모였잖아. 그래서 모이면 3배, 흩어지면 3분의 1배. 그러니까 델타는 모여있으니까 Y는 흩어졌잖아. 그러니까 델타에서 Y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모여있던 게 흩어졌으니까 몇 배야? 3분의 1배. 그래서 기동전류가 델타에 비해서 Y로 기동하면 3분의 1배로 감소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 리액터 기동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다 뭐냐면 3번과 4번은 간전압 기동 방식이에요. 전압을 줄여가지고 기동 전류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기동보상기도 있죠. 기동보상기. 이 기동보상기는 이제 용량이 리액터 기동과 함께 이제 15kW 초과에 해당돼요. 대용량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단권 변압기를 또 이용하죠. 단권 변압기.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가지고요. 탭 전압이 있어요. 그 탭의 전압을 줄여가지고 전류를 기동 전류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권선영에는 누가 있냐면 2차 저항기동. 우리 권선영 항상 이 회전대 2차에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저항을 가지고 기동 전류를 억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 게르게스도 있어요. 게르게스에 의한 기동. 그 다음에 뭐 임피던스 기동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영에 해당되는 거 누구예요? 여기 Y델타 있죠. 그래서 보기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어요. 1번이 해당되는 문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회 문제풀이를 저는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 시간에 2회 문제풀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